안녕하세요. 드라마 터는 기자의 신상민입니다. 이번 주 털어볼 드라마는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은 죽은 자를 인도하는 저승사자들이 죽고 싶은 사람들을 살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라마 작가의 네이버 웹툰 내일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승사자라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병원에서 준웅과 구련이 처음 만날 때 저승사자의 특징이 많이 나옵니다. 구련은 자신을 저승사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평범한 직장인 같은 거라고 말합니다. 준웅은 저승사자라는 말에 자신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데려갈 거냐고 물어봅니다. 동양과 서양의 저승사자의 이미지가 차이가 있고 동양권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의 저승사자의 이미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 한국에서 저승사자의 이미지는 검은 옷, 검은 갓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하얀 얼굴과 검은 입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불화, 사신도 속 저승사자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저승사자의 모습은 갑옷을 입은 군병의 모습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검은 옷, 검은 갓을 쓰는 저승사자의 모습은 드라마 전설의 고향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서양의 저승사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기보다는 산 사람의 영혼을 수확하는 개념이 강합니다. 서양과 달리 한국, 중국, 일본의 저승사자는 공무원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망자의 사정을 딱히 여겨 유예기간을 주거나 한을 풀어주고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처리가 미숙한 존재로 그려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동명이인을 저승으로 데려와 상사에게 욕을 먹고 다시 되돌려 보내는 민담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며 현장을 뛰는 공무원 직업을 받습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모습을 더해 뇌물을 받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사례도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장례 풍습 중 저승사자들의 사자밥은 영혼을 저승까지 안전하게 인도를 부탁하는 답례이자 뇌물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저승사자가 하찮은 존재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름 능력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승사자를 잔꾀로 속이는 이야기들이 등장하지만 저승사자를 제압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특히 저승사자가 이름을 3번 부르면 무조건 죽어서 저승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죽은 자를 인도하는 존재들이 오히려 죽으려는 자들을 살리려고 하는 아이러니가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린 사람들과 이들의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려는 위기관리팀의 노력, 이들의 이야기가 감동과 공감을 시청자들에게 선사했습니다. 드라마는 현실적인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장기 공시생, 외모 트라우마, 성폭행 피해자 가족, 죽음을 앞둔 노견 등 내가 혹은 주위 누군가 겪었을 법한 현실적인 아픔을 담은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채웠습니다. 이를 통해 각자의 아픔을 가진 이들이 내일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위로의 말 한마디, 선택과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억울한 비난을 당해야만 했던 환양여 사연 등 이를 통해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되새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회 에피소드를 끌고 가는 인물은 구련, 준웅, 윤구가 아닙니다. 에피소드의 사연을 가진 인물들이 주인공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각 사연자로 등장한 배우들이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넋은 별이 되고 봄 에피소드에 출연한 원로 배우 전무송, 김용림, 김영옥은 원작을 초월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또한 언젠가 너로 인해의 에피소드에 강아지 콩이 역할을 소화한 다리의 연기마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윤구 역할의 윤지호는 몇 년 전 키우던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간 너로 인해 에피소드가 유독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자신의 강아지가 떠올라서 촬영 당시 다리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지켜만 보다가 마지막 촬영쯤 쓰다머졌다고 합니다. 김희선은 전무송이 연기한 영천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하는 장면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구련의 대사 당신이 지켜낸 나라니까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영천과 같은 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잠시 잊고 있던 그분들을 향한 감사를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 반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김희선은 구련 역할을 맡아 파격적인 변신을 했습니다. 핑크색 머리의 구련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희선은 핑크색 머리를 유지하기 위해 4일에 한 번씩 컬러 염색, 헤어 매니큐어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촬영이 끝난 뒤 머리카락이 너무 상해 뚝뚝 끊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배우들이 고생을 했지만 시청률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첫 방송 당시 7%대 시청률이 종영 당시 2%대로 마무리됐습니다. 결혼 작사 이혼 작곡, 태종 이방원, 25, 21 등 시간대가 겹치는 경쟁작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배우들은 성적에 대한 아쉬움보다 의미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드라마를 보며 위로와 공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드라마를 보고 느끼고 달라졌으면 시청률 이상의 감동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터는 기자였습니다.